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이노베이션의 박지훈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오늘 시장이 다소 약하게 흘러가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는데 일본 총재 관련된 이슈도 막판에 들어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오늘은 좀 아시아 증시랑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라고 느껴졌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시장이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는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만 굉장히 좀 유난하다. 네. 도대체 왜 이러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잠잠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진짜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바이오 제약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제가 2주 전부터 항상 말씀드리던 게 이렇게 주도하는 테마라든지 섹터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경우에는 전체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상승이 좀 멈춰주어야 다른 쪽으로 좀 수급이 퍼질 수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자, 드디어 이런 반도체 종목들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바닥에서 반등을 시도해주는 이 상황에서 제약바이오는 눌리고 다른 쪽으로는 수급이 흩어지는, 그러니까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을 하려는 시도를 해주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일단 이틀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중국이 정치국 회의를 원래 12월 달에 하는데 이거를 이제 9월 달에 지금 발표를 했다라는 거는 5% 성장 달성을 위해서 이제 긴급한 조치를 조금 더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정책안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발표를 해줄지,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라 증시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인지 함께 체크해 볼 것이고, 그다음 다른 종목들 이렇게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에 딱 맞춰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매도 또한 끊이지는 않고 있지만 그만큼 상승하는 종목의 수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증시가 앞으로는 이제 추석이 지나고 이제 10월 달부터는 조금 웃을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어느새 9월 마지막 주에 좀 접어들었고 다음 주면 이제 9월과 10월이 맞닿아 있는 그런 한 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 주 마지막도 저희 멘토님과 함께 시장 대비 전략 꼼꼼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이언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오늘 이쪽으로 모든 시선이 집중된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슈 자체는 어제 있었던 이슈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좀 반도체 종목들에서 힘이 약간 밀리다 보니까 오라이언 쪽으로 집중이 됐었고 관련된 종목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 오라이언 이전에 MP라는 종목이 굉장히 또 메타버스로 해서 강하게 상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일단 헤드셋, XR 관련주로 이렇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페이스북 모회사의 메타 플랫폼이 오라이언이라는 신제품을 공개하게 되면서 이슈를 받은 모습인데, 이 검은색의 두꺼운 뿔테 안경처럼 쓸 수 있는 거라고 해요. 이거는 안경을 쓰면서 뭐 문자 메시지도 할 수 있고, 뭐 유튜브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뭐 화상 통화까지 다방면으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워치와 같은 손목밴드랑 눈에서 운동을 추적하는 내장된 카메라가 이렇게 손으로 디스플레이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스크롤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출시 시기라든지 아니면 가격 등은 언급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 또 젠슨 황 CEO께서 되게 화질도 좋고 괜찮은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주시면서 단기간에 좀 이슈를 받는 모습입니다. 관련주들로는 제가 화면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뭐 메타버스 관련주도 오늘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넥스트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주었고요. 그 외에는 뭐 뉴프렉스, 버넥트, 알체라, 뭐 하이소닉, MP 이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따가 차트 함께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모두 다 이전에 XR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 그다음 가장 중요했던 상승을 들어 올렸던 가격대에 똑같이 오늘 종가를 형성해 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해주는 모습인데요. 자, 이 키워드 자체를 그냥 메타버스의 키워드로 보시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전에 상승했던 가격대까지는 충분하게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는 모습들이니까요. 이러한 관련주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라이언 키워드와 관련해서 앞으로 지켜볼 만한 관심 종목들까지 리스트를 공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익 봉투의
키워드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중국 모멘텀으로 잡아봤는데 오늘 양대 두 축이 저는 이 오라이언과 중국 모멘텀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된 종목들 오늘은 소비 관련된 종목들에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소비 부양책, 소비 쿠폰 이런 내용이 맞아요. 나오면서 뭐 화장품이라던가 여행, 카지노 다 같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모멘텀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중국 지수들이 들썩들썩 하는지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굉장히 좀 재미있는 또 네. 기사가 같이 나왔더라고요. 아까 앵커님께 설명해 주셨지만 루이비통 회장의 자산이 이제는 중국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하루 만에 170억 달러를 또 돌파를 해주고 약 이거는 한 22조 4,500억 원의 네. 자산이 갑자기 불어났다라고 하는데 하루 자산 증가폭으로 치면 역대 세 번째 수준이라고 해요. 그다음 뭐 중국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1조 위안의 유동성 공급 효과를 이제 좀 증진을 시킬 것이고 부동산 관련된 대출 금리도 인하할 것이면서 또 증권사, 펀드 등이 다시 다양하게 주식을 매입할 자금 또한 이렇게 지원을 해줄 것이고 또 향후에 부양 정책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겠다.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나라에서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본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또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형제 엘리트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그다음 코스맥스, 뭐 청담글로벌, 현대바이오랜드, 아모레퍼시픽, 컬러레이, 뭐 형성그룹 등 이렇게 소비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또한 기술적인 분석 위치로 본다면 이전에 크게 또 시세를 주었던 가격대를 찾아서 그만큼 올라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이제부터는 좀 올라와줘야 될 종목들이 사실 이러한 이슈를 동반해서 올라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 자리가 있는지는 조금 후에 제 차트 보면서 함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 모멘텀 이렇게 잡아봤고요.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주 반납 이렇게 잡아봤는데 9월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그냥 바이오 종목들의 한 달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주만큼은 쉽지 않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99만 원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이번 주에 알테오젠이 2위로 내려오게 되면서 바이오주 이제 끝났나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 핵심에는 우시바이오 생물보안법 관련된 맞아요. 루머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게 뭐 아니다라고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들썩일 줄 알았는데 또 반응은 잠잠했습니다. 이건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좀 시선을 가져가서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건지 바이오 끝났다고 보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황제주 자리라고 해서 계속 우리가 이슈를 봤던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은 신고점을 만들어 놓고 계속 상승 추세로 이어가고 있는 중이죠. 최근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달 동안 정말 바이오 섹터가 다 했다 싶을 정도로 제약바이오 말고는 볼 게 없었습니다. 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도 굳건하게 또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시장 유동성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바이오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돈들이 반도체 섹터라든지 2차 전지에 좀 깔려주게 되면서 수급이 다방면으로 좀 흩어질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이 바이오에 대한 전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삼바로는 세계 그 위탁 기술 개발로 해서 이종을 이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인 BPI에 공개를 한다라는 이슈도 지금 있을 뿐더러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생물보안법에서 빠진다라는 루머가 있는 만큼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국내 바이오 기업이 되려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아직 명확하게 기준이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루머이다 뿐이지만 주식은 기대감이 상승하고 그쵸.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일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수혜가 될 수 있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는 국내 바이오 기업의 수혜 및 주가 상승은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인 황제주 반납에 대해서는 수급의 쏠림 현상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식 종목들에 대해서 업황에 대해서 시장 자체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제 QR코드가 나올 텐데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언제나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포트폴리오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경제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QR코드 띄워드릴 텐데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28-8547번으로 전화 주셔도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오늘 멘토님과 제 의상이 바둑알 같다, 흑과 백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바둑알도 명백한 색상을 들고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보시고 저희 멘토님께서 명확한 의견을 내려주시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 자산은 5,800만 원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 35% 넉넉하게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포트폴리오가 많이 무너져 내려져 있네요. 지금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익 내고 계시고 폴라리스 AI로 수익 내고 계신데 수익 보고 있는 종목들은 빨간불이 너무 미약하게 들어와 있고 손해보고 있는 종목들이 굵직하게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는데요. 특이사항을 보니까 지금 투자하신 지는 한 4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떤 전략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기사나 레포트를 보통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안정적인 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 이런 게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멘토님께서 정말 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멘토님은 보통 포트폴리오를 짜시거나 이런 거를 뭘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을 참고하실까요? 저는 일단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일단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내가 들고 가고 싶은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기업적 분석까지 함께 또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30% 정도의 비중은 네. 10%, 10%, 10%로 나눠서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좀 이슈받는 종목들 위주로 빠른 종목으로 구성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딱 포트폴리오 네. 보니까 엄청 나쁘지는 않다라고 어. 생각이 되는 게 그래도 또 비중을 굉장히 또 잘 나눠주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굵직한 종목에는 확 힘을 딱 실어주었고 그다음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크게 수정을 해도 부담이 없을 그런 포트폴리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체는 평단가가 높아서 그렇지 지금 종목들 보면요. 2024년에 좋았던 섹터는 다 들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요. 하반기 주도주라고 하는 바이오 들어있죠. 반도체 들어있고 2차 전지 대장 들어있고 엔터주도 하반기에 이제 기대된다고 하고 있고 AI 관련된 종목들도 들고 있다 보니까 종목들 선정한 걸로는 다 이해가 되거든요. 네. 지금 손해가 커서 좀 아쉽게 느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손해가 큰 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하이브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다뤘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 엔터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네. 어제는 반등이 좀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진 사태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점 매수의 타이밍을 많은 분들이 잡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손해가 큽니다. 이거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매수 평단가에 대비해서는 아직 뭐 24% 정도면은 네. 충분히 또 올라올 수 있을 만하다라고도 보는데 네. 그래도 비중이 적절하세요. 10% 비중이면 언제든지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수정을 해볼 수도 있고 들고 가볼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에서 보는데 추세는 아직 하방입니다. 하방이지만 이 차트를 굉장히 좁혀서 보게 되면요. 이전에 가장 크게 시세가 나왔던 가격대가 18만 5천 원대를 기준으로 시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31만 원대까지 상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어두워 관련해서 미니진, 하이브 이렇게 충돌이 있었었고 단기적인 이슈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처음에야 악재가 뜨게 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쵸. 예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의 악재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악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뎌지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 상태가 딱 그런 모양 같습니다. 자, 이전에 들어 올렸던 가격대가 17만 원대부터 가파르게 또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18만 7천 원대에서도 한번 부딪히다가 여기서부터는 정말 시원하게 31만 네. 2천 원대까지 상승한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저점을 만들고 17만 2,900원대 이전에 상승을 시작해 주었던 가격대에서 이제 종가가 안착이 되기 시작을 했고 상승을 해준다면 이번 경기부양책이라든지 이런 이슈라든지 이런 엔터주들이 한 번쯤은 상승을
돌려줄 만한 테마이기도 하다 싶기 때문에 지금부터 18만 7천 원대까지 회복을 해준다면 단기적으로는 20만 원대 위까지도 올라올 수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매수가가 22만 9천 원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만 7천 원대에 봉이 안착을 할 때 수급이 더 들어와 주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야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20만 원대까지 회복을 해줄 경우에는 우리가 22만 원 지금 본전의 매수가까지 기다려볼 수 있겠다. 네. 하지만 비중이 부담되는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18만 7천 원대까지 안착을 해줄 때 수급이 더 실려준다면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경우에는 아직 상승 돌림을 정확하게 한다라는 확실한 매수 구간이 또 아니기 때문에 18만 7천 원대까지 올라오는지를 확인한 후 이쪽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낮추시고 그 이후에는 20만 원 위까지 우리가 수익을 대응하면서 탈출하는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가 지금 많이 내려온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18만 원 구간이 회복이 되게 된다면 지금 평단가까지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얘기하니까요. 하반기에는 특히나 엔터주의 그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를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려보시는 관점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리노공업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이브랑 동일하게 20%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 25만 5천 원에 15% 비중 들고 계시고요.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 오늘 좀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손실이 여전히 큽니다. 반도체 그래도 반도체 하면은 그때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던 레포트가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끼쳤는데 이번에 결국에 나온 건 겨울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이게 너무 네. 신기한 게 21년도 8월 달에 모건 스탠리 레포트를 보게 되면요. 네. 이때도 줄줄이 이제 목표가를 하향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었고 반도체 겨울이 예상된다. 맞다. 좀 무섭다라는 공포 심리로 반도체들이 쭉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21년도 11월 달에 나온 레포트를 다시 한번 보면은 생각보다 춥지 않다. 갑자기 반등인가? 라는 신호를 해서 그때부터 3개월 동안 쭉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포감을 미리 형성을 해두고 겨울이 아닌가 보다. 생각보다 따뜻하네. 이런 기사들을 내면서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아서는 지금 똑같은 패턴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최근에 뭐 반도체 투자 환경이 불안정하다라는 이슈로 증권사에서 줄줄이 목표가를 하향했던 적이 있고 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예 또 증시랑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의 형태를 띠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의견도 또 나오고 있고 스마트폰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 또한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리노공업을 함께 보시게 되면요. 매수가 정도는 이제 25만 5천 원으로 꽤 높은 가격이지만 요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에도 반드시 첫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전에는 16만 원대를 기준으로 못 뚫다가 이 16만 원대를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터져주고 22만 원대까지 가파르게 또 상승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22만 3천 원대를 뚫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22만 3천 원대를 돌파해주는 봉에서 아주 강한 거래량이 실리고 그 위로 이제 30만 9천 원대까지 슝슝하고 날아갔었죠. 자, 그 이후에 쭉 주가가 쭉 흐르게 되면서 어디 가격을 지지했느냐 봤더니 이전에 뚫지 못했던 구간, 그다음 이전에 즉 상승을 들어 올렸었던 이전의 저항 구간이 22만 3천 원을 기점으로 주가가 한 번씩 지지를 해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최근에 아주 가장 큰 하락이 있었던 사이드카가 걸렸었던 날 기준으로 본다면 어디를 지지했느냐라고 봤더니 첫 상승을 들어 올렸던 가격대인 17만 6천 원대를 지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즉 이 리노공업이라는 주가가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전의 고점을 다시 한번 찾아가려고 반등하려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현재 자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전에 저점을 세워놓았던 17만 6천 원 밑으로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고 자, 현재 가격부터는 이제는 그러면 올라간다라는 확률에 더 우리가 확률을 실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부딪혔었던 그다음 최근에 지지를 받았었던 22만 5천 원대까지는 우리가 충분하게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가격에서 조금 더 강한 힘이 들어와 준다면 지금 들고 계신 25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비중이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이 시청자분의 투자 성향을 보면은 안정적으로 꾸려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차라리 우리가 리노공업 하면은 반도체
반도체 종목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많이 급하신 경우가 아니시라면 차라리 이 종목에서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5% 비중을 조금 덜어서 다른 종목으로 쏠쏠하게 수익 교체를 해보시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매수 가격대를 주는 20만 원이라든지 22만 5천 원대쯤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낮춘 후 지금의 25만 원대까지 수익에 충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중을 더 담아보자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지금도 비중이 15%지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오히려 수익권에서 나와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지금 이 포트폴리오처럼 파란불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한 종목 상담만으로는 부족합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상담 보내주시면 좋고요. 022128-8547번으로도 전화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받아볼 종목은 PNT로 가볼게요. 2차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이고 2차전지 쪽도 요새 업황이 긍정적인 호재 뉴스를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4,600원의 비중은 10%고요. 손실은 한 10%가 되지 않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좀 매도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PNT라고 하면 2차전지 장비 대장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냐면은 이 프로그램에서 항상 2차전지 소형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 이전부터 우리가 또 다뤄왔던 그런 키워드이기도 하죠. 결국에는 2차전지의 큰 그룹주들인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반등을 시도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0만 5천 원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10만 5천 원을 안착해주는지 확인한다면 바닥은 확인이 되었고 이 시점부터는 2차전지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의견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PNT도 제가 첫사랑 기법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 가격대가 지금 똑같이 5만 8천 원대를 가리키는데요. 왜냐하면 이 5만 8천 원대 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최근에도 89,500원대까지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매수가가 58,000원대였는데요. 계속해서 이 58,000원대의 종가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동평균선이 멀어져 있던 이격도는 모이게 되고 이 가격권에서만 수급이 실리게 되는 그런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뿜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2차전지 드디어 반등하나요? 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대장주들도 시원하게 지금 올라올 준비를 해주는 만큼 이 PNT의 경우에는요 별로 크게 손볼 것 없이 홀딩하는 의견을 드려도 되고 그다음에 뭐 괜찮으시다면은 비중을 좀 더 추가해서 우리가 72,000원대, 73,000원대까지도 충분하다. 그다음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수주 잔고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부터는 매수 메리트가 너무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PNT 역시 이 종목도 손볼 것 없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부담되지 않는다면 PNT 현재 구간의 10%대 비중만 들고 계시니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나왔는데요. 먼저 목표가로는 65,000원에서 7만 원 정도를 제시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본다면 72,000원에서 73,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로 가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폴라리스 AI가 지금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이오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봉투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신고점인 만큼 굉장히 또 부담도 되고 그쵸. 그다음에 좀 좋기는 한데 네. 불안하게 수익을 또 들고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실적이라든지 지금 영업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쁠 게 없기 때문에 투자 성향상 나는 안정적인 종목을 선호한다라고 하시면은 25% 비중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좀 조심해야 될 가격대를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6% 정도 빠지게 되면서 이전에 이렇게 보시면은 갭을 떨어뜨린 구간에는요, 상승하면서 갭을 떨어뜨리는 구간은 하락하면서 그 갭을 또 메우게 되어 있고, 하락할 때 떨어진 갭은 또 상승하면서 그 갭을 채워주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포인트들을 본다면 오늘의 하락의 경우에는 이전에 딱 갭을 떨어뜨린 만치까지만 하락을
종가를 형성을 해준 네.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는 우리가 하루 이틀의 흐름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상승하게 된다면 무조건 이 종목은 110만 원대는 다시 한번 도전해 주려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자, 그러면은 빠지는 구간에서 조정이 어디까지 올 것 같다라는 구간도 미리 체크를 해두어야겠죠. 자, 만약에 이 종목이 밀려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흐름을 보여주되 조정이 나온다면 약 88만 원대부터 90만 원대까지는 우리가 조정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 즉, 이 88만 원을 이탈해주는 가격에서는 우리가 좀 더 상승 흐름을 지켜보는데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88만 원의 가격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93만 7천 원대의 가격을 지지해주는지, 그다음 요 가격 지금 딱 매수가 부근이거든요. 이 매수가 부근에서 빠지는지 올라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텐데, 이 안정적인 전망으로 본다면 110만 원대 전고점은 다시 한번 충분히 돌파해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홀딩 의견 드리면서 이탈가 88만 원대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끄러지더라도 한번 올랐던 정도의 좀 미끄러짐만 나올 뿐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대 라인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8만 원 라인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93만 원 지금 평단가 부근이죠. 그 부분이 지지가 되는지 그 부분만 잘 체크를 하신다면 전고점 부근인 110만 원까지는 다시 기대해봐도 되는 종목이다.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걸 체크하는 재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가볼게요. 마지막 종목은 폴라리스 AI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이면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포장지가 AI지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맞아요.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재료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 테마의 대장주인지도 맞아요. 모르겠고, 네. 이 종목은 뭐 갑자기 뛰었다 하면은 여기 엮여있고 저기 엮여있고 다 그렇다 네. 보니까 최근에는 뭐 트럼프 수혜주다라고 해서 AI 공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뜬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정말 차트가 정말 정갈하거든요. 자, 상한가를 똑같은 자리에서만 계속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상승을 들어 올렸던 가격, 그 다음 지지하는 가격 또한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자, 이 지지했던 가격대는 이 1980원대를 기준으로 이 가격 밑으로는 빠지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 이 가격부터 상승을 또 들어 올렸던 이런 메인의 가격대이죠. 자, 이렇게 바닥이 정확하게 잡혀져 있는 종목 에서 지금 현재 구간을 보니까 2,805원인데 충분하게 지금 1파동을 만들고 2파동을 만들어준 메인의 가격대가 지금 현재 자리 2,800원대입니다. 즉, 요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인데, 요 가격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 그 다음 이평선들이 자세히 보면은 다시 한번 좁혀지고 있거든요. 네. 상승의 기본적인 원칙은 이평선의 이격도가 정배열이 돼야 되고 모여 있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어떤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봐야겠는데, 최근에 이슈들을 살펴보니까 딥페이크로도 엮였었고요. 대형 화재로도 엮였었고. 너무 많아요, 이슈가. 네, 뭐 트럼프 수혜주로도 엮였었고, 네. AI 뜨게 되면 또 폴라리스 AI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프로 참석러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폴라리스 네. AI 지금 또 뭐 하나의 큰 재료를 앞두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이슈들 와중에도 그렇게 엄청 크게 상승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빠지고 보면은 또 3,100원, 뭐 2,700원 요 안쪽에서만 이렇게 횡보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가격대만 안다면 우리가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때 가격에서는 사고, 이때 가격에서는 팔고의 매매를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종목이죠. 자, 그래서 목표가 잡아본다면 또 매수가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3,200원부터 3,700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으니까, 또 비중이 적은 만큼 현금 보유 비중도 넉넉하게 들고 계시기 때문에 약 10% 정도로 맞추시면서 목표가인 3,200원부터 3,700원대까지도 수익 목표 해보시는 걸로 방향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키워드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원래는 투자자분들이 바람을 조금씩 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종목 자체가 섹터를 바람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3,200원, 3,700원까지 목표가를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섹터가 너무 많이 걸쳐져
물건을 읽다 보니까 당위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내용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가지 종목에 대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종목 진단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를 딱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285547번을 통해서 상담도 가능하니까 이 내용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첫사랑 기법을 만들어주신 멘토님께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는 첫사랑 기법을 또 배워볼 차례인데요. 우리가 지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보았냐, 정말 핫한 테마들은 다 봤던 것 같아요. STO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신재생 에너지 테마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볼 건데 우리가 첫사랑 기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그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트에는 중요한 가격대가 존재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특별하게 중소형주의 테마들을 볼 때 이렇게 명확한 자리, 그 다음에 중요했던 가격만 알아두게 된다면 매매를 할 때 어떤 구간이 위험하고 어떤 구간이 좋은 구간인지를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첫사랑 기법 어떻게 보는지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첫사랑 기법, 우리가 계속 수익 준 그 날이 아찔해서 계속 생각이 난다, 이렇게 적어 보았는데요. 요것들은 딱 보셔야 될 것들, 기본적인 것들만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주도하는 테마들이 어떤 것들인지, 어떤 테마 위주로 돈이 돌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 메타버스의 테마가 순환매가 돌았고, 그다음 뭐 중국 경기 부양 테마가 핫했고, 이렇게 시장에서 주도하는 테마들이 어떤 것인지를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인데요. 단기 이평선이 10선, 20선, 60선이 수렴을 할 때, 그다음 볼린저 밴드가 상단에 안착했을 때를 우리가 체크를 할 겁니다. 주식에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평선의 정배열, 즉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10선, 20선, 40선 이렇게 일자별로 잘 정배열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것들이 꼬여서 역배열이 되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승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평선들이 정배열에 위치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모여있는 게 벌려져 있는 게 아니라 모여있는 수렴의 구간에서만 우리가 집중을 하자라는 거고요. 이 볼린저 밴드는 단기적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까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 있는 자리와 현재 자리의 가격 맞춤,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들 중에 이 대형주들의 중요 가격만 보아도 증시 흐름의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제가 13만 5천 원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가격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 가격 기준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명확한 가격들이 존재하다시피, 이 소형주들의 경우에도 단기적인 테마에 집중을 받는 종목이면 더더욱 이러한 의미 있는 구간들이 가격을 맞춰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도 굉장히 끼가 있는 이성들끼리 만나야 굉장히 매력 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매력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을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 대량 체결 상위 종목 리스트, 시장에서 힘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이성을 볼 때도 능력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거래 대금이 터졌는지,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다음 가까운 저항 가격부터 수익 실현 후에 재진입,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매도가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매도는요, 굉장히 단순하고 또 이 심리적인 것들만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런 심리적인 것들은
매매를 하면서 중요한 가격대들을 알다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그 데이터 값들이 생기다 보면은 내가 이 종목은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파는 그런 고정적인 가격대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저항 가격, 이전에도 부딪혔었던 가격대에만 부딪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종가에 사서 이전에 부딪혔었던 그 가격대에 매도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매도 타점 정확하게 보는지 종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볼게요. 자,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을 보면요. 제가 지금 토마토 방송의 지금 4번째 지금 촬영인데요. 8월달 말부터 지금 최근 2주 전에 수익률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라운시큐어라든지 이전에 뭐 보안주들 강했었고 샤페론, 웨이버스 보면은 다 테마가 명확하죠. 우리가 상승을 주도했던 아주 큰 핫했던 테마였습니다. 보안 관련주, 그다음 비만 치료제 관련주 아직까지도 강하고요. 웨이버스 뭐 시추 관련주, 우리 기술 원정 관련주, 그다음 K옥션, STO 관련주, 라이콤 자율주행, 에너지주, 금양그린 파워까지 현재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집중해볼 만한 테마들을 다 소개를 해드렸었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저와 함께 첫사랑 기법을 알아봤었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이런 관련주들과 주도 섹터, 그다음 테마까지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느냐. 자, QR 찍고 들어오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셔서 종목들 함께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볼게요. 자, 포착된 종목으로는요, 세명전기입니다. 이 테마들의 흐름을 보면은 제가 지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거든요. 이전에 2월부터 5월달까지 이번 정도에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다. 그 가파른 상승을 주도했던 테마들을 꼽아보자면 신재생에너지, 전기전력, 데이터센터 보안,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등등도 있었었고, 그 다음 뭐 이런저런 종목들, 그 다음 유리기판의 상승 랠리까지 이렇게 크게 가파른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세명전기, 전기전력 관련주들을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유익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왜냐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뿅이 나왔는데요. 자, 이전의 상승을 제가 근거로 해서 현재 자리에서부터 더 상승할 수 있는 가격까지 잡아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첫사랑 기법은 기법이 아니라 차트의 원칙이고 패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무조건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전에는 상승을 시작했던 가격대가 5,000원대를 기준으로 5,000원에 계속 똑같은 고점들을 만들게 되면서 이 5,000원을 돌파해주는 순간 상한가에 가게 됩니다. 이 상한가 이후에 쭉 고점을 만들고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언제 포착이 되었냐라고 하면은 이 5,000원의 가격에서 동일하게 수급이 실린다라는 걸 확인을 했을 때 이전에 고점이 이전에 중요했던 가격인 상한가 종가들을 다 뚫어주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래량이 실린 종가에만 우리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종가에서 우리가 5,700원대에서 매수 가격을 포착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매도 가격을 어디로 잡아야 되죠? 이전에도 부딪혔었던 이런 고점 라인을 우리가 매도 목표가로 잡았겠죠. 정확하게 이전의 고점을 터치하게 되면서 이 가격부터 이 가격까지 약 20% 상승이 나와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전의 고점을 돌파해 줄 때 더 강한 거래량이 실리는 건 차트의 상승의 원칙입니다. 더 강한 힘이 들어오게 되면서 종가 또한 높아진다라는 건 상승한 의지가 분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패턴이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나타나 주었고 7,000원대 위로부터 더 상승을 하게 되면서 10,000원대의 가격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차트가 지금 일봉상의 차트인데요. 우리가 주봉상, 월봉상으로 좁혀보게 되면 이 10,000원 또한 이전에 저항을 받던 저항의 구간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가격대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포착해 볼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10,000원대까지도 상승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뿅이 나왔는데 현재 가격도 우리가 여기서 첫사랑 기법이 포착이 됐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가격권이 5,880원대를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5,700원대의 가격이었고요. 사이드카가 걸렸을 때 우리가 딱 지지해주는 가격대 또한 5,700원이었고요. 이 5,700원대에서는 항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급이 들어와 주었다. 약 10% 이상의 상승을 불러일으킨 가격대가 5,700원대였다라는 것인데 이 5,700원대를 기준으로 그러면 어떤 걸 보고 왜 지금부터 상승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참 뜨거울 때는 이 이평선들이 다 모여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첫 시간은 항상 뜨겁잖아요. 그러다가 서서히 식습니다. 이 상승이 지속이 될수록 이평선의 이격도들이 떨어지고 멀어진다라는 것인데, 이평선의 이격도가 넓어졌다라는 거는 상승 추세가 이제 끝판으로 가고 있다, 상승의 힘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즉 매수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고점을 만든 후에 지금의 이평선을 보시면은요, 일단 장기 이평선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쭉 저점이 상승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단기 이평선들은 이 5,700원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이전에 똑같이 상승을 주었던 이 가격대, 이평선이 모였던 가격대의 가격 5,700원, 현재 자리의 가격 5,880원, 이 가격에서 이평선이 모였다라고 하는 건 현재 가격부터는 무조건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인데, 이 세명전기뿐만이 아니라 대원전선, 가온전선, 제일일렉트릭, 이런 전기전력에 관련주들이 다 똑같은 모양을 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전력 테마를 그러면 통틀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반기에는 쭉 보셔야겠죠. 지금 또 AI에 관련된 뉴스들과 AI가 반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 전력, 이런 전력 수요 등이 이슈받게 되면서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라고 여쭤보신다면, 이전에 우리가 상승을 충분하게 경험했었던 6,500원이라든지 이전의 저항 7,200원대까지 우선 보시고, 7,200원에서 더 큰 힘이 들어와 준다면 이전의 고점이 9,000원대까지도 다시 한번 돌파해 줄 수 있는 흐름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세명정기 목표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광무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이 종목도 정말 저에게 배우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신이 났던 종목이죠. 하나, 둘, 셋, 뿅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자리가 4,000원이에요. 이 중요한 가격대 왜 중요하냐? 자, 이전에는요, 이 상승을 시작했던 가격이 3,000원대를 시작으로 3,000원을 뚫어주는 순간 이제 또 5,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 이후에 보면은 이 5,000원을 뚫어주는 순간 7,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다. 그러니까 즉 이 상승이 굉장히 우상향하는 중요했던 포인트들의 가격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포착이 됐었냐? 이전에 상승을 또 들어 올렸었던 이 4,000원대를 기준으로 이 4,000원에서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져 주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저항 가격대, 이런 저항 가격대들을 돌파해줄 때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이 저항을 뚫고 더 상승을 하겠다라는 의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4,000원의 가격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져주었고, 결국에는 이전에 고점까지 목표해주게 되면서 이전에 고점에 우리는 매도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가격으로부터 더 올라갔었죠. 자, 그다음 그 이후에 중간에 상한가를 한번 가진 적이 있거든요. 이 상한가를 가졌던 상한가의 시가의 가격대가 지금 현재의 가격대인 4,000원대 구간에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단봉으로 마감을 해준 모습인데요. 지금 뭐 비철금속이라든지 이러한 뭐 이구산업이라든지 이러한 2차 전지 관련된 원재료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만큼 요 광무라는 종목도 상승하게 된다면 현재 자리부터는 이렇게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나타내 줄 것이고,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뿅이 나왔는데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이전에 우리가 상승을 경험했었던 4,600원이라든지 5,200원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200원대는요, 상한가의 종가의 가격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중요한 구간대라고 말씀을 드릴 때 상한가의 시가, 상한가의 종가를 맞춰주는 혹은 돌파해주는 봉이 굉장히 상승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가격대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5,200원을 넘어가주는 봉에서는 상승을 더 확신하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4,600원부터 5,200원대까지 보시면서 광무라는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자, 네오셈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이 종목은 제가 수익 네오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장난식으로 이렇게 많이 또 공부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 또한 상한가 자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가 11,500원대예요. 이 11,500원대에서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요. 11,500원대에서 다 상한가를 두 번째 갔었고요. 11,500원대에서 말아 올리게 되면서 11,500원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1,500원대 상한가를 갔었고, 자, 어제 그저께 11,500원대 또 가격을 만들게 되면서 상한가의 종가를 위치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1,500원대에 겹치는 상한가가 지금 4번이나 있거든요. 그 다음 또 지금 이 시황과 또 비교를 해본다면 현재 반도체 섹터가 반등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런 CXL 관련주들, 네오셈, 엑시콘 지금 상당히 또 강했었죠. YC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뭉텅이로 함께 반등하는 자리를 만들어준다. 중요한 가격대를 찾아와준다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 또한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뿅. 자, 동일한 구간에서 이 11,500원을 나타내 줄 때 최근에는 50% 상승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현재 구간부터는 이 11,500원을 또 도달했으니 이평선들이 아래에서 또 모였고 상승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으며 현재 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상승을 좀 더 확신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 12,500원부터 13,700원대까지 우리가 무난하게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공략을 하고 데이터가 쌓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 있는 구간만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실 수 있다면 주식 투자 어렵지 않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과 다양한 재료들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멘토님에게 첫사랑 기법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팅창에 주식책, 도서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는 이야기가 올라와 있는데 멘토님께 함께 여쭤볼게요. 혹시라도 괜찮은 책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또 요즘에 책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제가 주식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쉽게 또 볼 수 있는 그 책이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이 만화책으로도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께 주린이 분이시라면 이 책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은 의미 있는 자리가 다 있는 그 종목들이다 보니까 주포가 명확하다라는 거거든요. 즉 세력주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 와조스키님의 세력주 매매 공식이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와조스키님의 세력주 땡땡땡이에요. 이 책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제가 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거 박지훈 전문가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인데 이거랑 패턴이 좀 비슷하다라는 내용들도 함께 익히실 수 있을 것 같고 내용도 지루하지 않고 좋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책에 대해서 추천받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 올라왔는데 한 가지는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잡기요? 네, 따라하기. 네, 따라하기. 그리고 세력주와 관련된 와조 작가님의 좀 책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력주 매매 공식이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월의 마지막 주도 벌써 이제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10월이 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대비 전략 한번 여쭤볼게요. 네, 다음 주 일단은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오늘의 관심 종목을 쫙 리스트업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뭐 상한가 갔던 종목들부터 오늘 뭐 곡물 관련해가지고 뭐 캐나다 곡물, 뭐 파업, 항만 파업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 웹툰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뭐 형제 엘리트 이러한 종목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웹툰 관련주들 뭐 핑거 스토리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우리 비철금속 관련주들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종목들은 움직이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뭐 알맥이라든지 이구산업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함께 광무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거고 2차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오늘 어제 같은 경우 흐름이 약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추가적인 상승 또 나와줄 수 있겠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뭐 이지트로닉스라든지 모트렉스 이런 종목들 집중해 보시는 게 좋겠고 중국 소비자 관련주로는 청담글로벌이라든지 현대바이오랜드라든지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까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순환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을 넣어서 굳건하게 난 이 종목이면 올인하겠다 이러한 매매는 아직은
위험하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5% 정도의 비중으로 이 테마가 좀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박지훈 전문가의 비철금속, 뭐 광무마라든지 이렇게 종목들 떠올리시면서 목표가 체크하시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해보시는 것도 너무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도 B컷이 결정되고 나서 주식시장에 다시 한번 훈풍이 불어오나 싶었지만 여전히 9월 초부터 밀려 내려온 주가를 생각해 본다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이너스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더위는 정말 여름 동안에 우리를 참 힘들게 했었는데 가을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가을만큼은 확실하게 수익권으로 다다를 수 있게끔 바라보면서 10월장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언제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주식에 대한 상담은 언제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점,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진단을 도와드렸는데 한 종목씩 종목 진단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금요일입니다. 미스터 진단 시간도 남아있으니까요. 전화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